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살펴볼 부분은요, 고1 공통국어 창비,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입니다. 본문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 위기의 또 다른 배경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당신의 문해력이 방영된 이후로 사회 전반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문해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문장을 이해, 평가, 사용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리고 있는 문해력의 정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문해력이란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일을 금요일로, 사흘을 사일로 어휘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러분들 금일과 사흘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금일은 오늘이라는 뜻이고 사흘은 3일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읽기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의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서 지금 예상된 반론 제시하고 있죠. 문해력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2018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한 평가 결과를 보면 회원국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수준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매년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청소년들 간의 문해력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지금 예상되는 반론과 해당 반론의 근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박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는 디지털 문해력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능력 자체는 준수할지 몰라도 글에 담긴 의도를 명확히 식별하고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문해력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사실로 봐야 할 것이다. 실제 삶 속에서 단순히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문맥 속의 말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문해력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청소년들에게 부족하다라는 설명입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독서가 부족하고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과도해서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서 지금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 제시하고 있죠. 독서의 부족, 디지털 기기 사용, 온라인 세계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 이러한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대개 아군과 적군을 나누어 상대편을 일반적으로 틀에 가두거나 평가해버린다. 언뜻 보면 통찰력을 발휘하여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의 핵심은 오히려 상대방의 의도를 곡해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해당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문해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대화 맥락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사이버 상에서 싸우게 될 때 상대방의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해당 의도를 곡해하고 편협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청소년들의 문해력을 떨어지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 구조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속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맥락을 풍성하게 상상하면서
그가 하는 말에 다차원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일은 사라지고 공격하는 이가 자신의 생각과 의도만을 재생산하는 행위만 남게 된다. 이러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가 청소년들의 문해력을 계속해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문해력의 핵심은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이 받아들이고 상상하며 이해하는 능력에 있다. 하지만 이분법적 문화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문해력의 핵심이 사실상 간과된다.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자기의 입장만을 반복 생산하는 폐쇄적인 세계관에 갇히는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각종 집단 갈등, 혐오, 차별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계속해서 글쓴이는 이분법적 문화가 현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인의 의도와 발화의 맥락을 고려하는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에서는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 즉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는 사회에 이분법적 문화와 반대되는 사회가 되겠죠. 인간의 이해력이 가장 필요한 지점 중 하나는 이분법 가운데 제3의 지대를 발견하는 데 있다. 적과 아군의 구별은 단세포 생물도 할 수 있지만 상업, 화해, 제3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동물만 가능하다. 문해력은 이러한 능력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저희가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중간 제3의 지대, 너와 나, 적과 아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타협하여 화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3의 지대를 발견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타자가 속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부족이 문제라면 단순히 독서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 성향을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이 극단적이고 이분법적 성향, 바로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문해력 부족의 근본적 이유죠.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의 각종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누군가를 공격하고 일방적으로 규정 짓는 문화에 길들고 있다. 바로 그런 문화가 문해력 그 이상의 총체적인 이해력을 갉아먹으면서 우리 사회에 위기를 불러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라며 글쓴이는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의 내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반대 입장을 정리한 후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은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반대 입장을 따로 정리하거나 수용하는 방식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입니다. 오답선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1번.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용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글의 첫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었죠? 문해력의 개념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의를 인용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주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현실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잘못된 어휘 사용, 디지털 콘텐츠 속 공격적 문화 등 여러 사례를 통해서 문해력 저하가
현실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독서 부족 외에도 이분법적 대립 구조나 온라인 콘텐츠 문화 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단편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번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의 모습과 이분법적 문화에 익숙한 상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문해력 부족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의 모습과 이분법적 문화에 익숙한 상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해서 1번의 답 4번까지 찾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